선상화담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상실 가지신 분들이 요새 밤잠을 잘 못 자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돌풍이 어느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더니 그게 점점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가니까 당황한 거죠. 사실 36세 빵선에 말하는 것도 경박하기 짝이 없는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거 하나로 무려 얼마 전에 이제 TK에서 41%라고 막 발표 나왔기 때문에 많이 당황들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헤이비어가 당대표감으로는 정말 아니다. 나이가 젊은 건 알겠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의 배우가 뭔가 좀 상쾌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더불당 이중대 국힘당에서 어떤 음모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어떤 기획이 진행되는 게 아닐까. 뭘로? 약간 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쿠라인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역시 걱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홍보라든가 쇠뇌 전략, 공작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말 많으면 말 잘하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마 저는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이러다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지금 안철수를 들이 이제 좀 까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어떤 기미가 보이고, 또 하나는 제발 은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어떤 뭔가가 또 밀착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씨가 국힘당 입당하면서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야권 인사인데,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유승민이가 배우기 때문에 이 유승민 씨가 대권 후보가 되면 어떡하냐, 기기묘묘한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윤석열 씨를 낙마시키고 유승민이가 내년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걸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논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극우 보수 유튜버랑은 이렇게 인연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정치 용어에서 극우를 쓰는 건요, 극좌를 쓰는 거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 우파 보수가 폭력 행사를 합니까? 폭력 행사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파를 극우라고 지칭한 자체도 이것이 음모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나쁜 방향으로 몰아붙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공작이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는 극우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테러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건전한 상식과 양심 가진 우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서 유승민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이준석의 궁합은 어떤지도 한번 제가 보고요. 곁들여서 윤석열 씨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도 제가 한번 역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승민 씨 사주를 보면요, 추운 겨울 추월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용신은 당연히 화다, 그렇죠? 조우로 합니다. 그리고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은 신약이기 때문에 억부법에 의해서 용신은 수목입니다. 보시면은
유승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주요기 때 대운이 병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운이 되게 좋을 때 난리친 거거든. 그래서 성공했다 보여주고요. 지금도 이 병화 대운이 있으니까 대운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작년에 경자년, 올해 신축년 운이 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경충 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승민 사주를 보면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편관치살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이 지지가 다 금바다다. 축도 축유 반합이 돼서 다 금바다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그게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니까 양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왜? 이 사주라는 건요, 관도 항상 균형 있게 발달돼야 되는 거지, 간목이 신약한데 이렇게 전부 다 온통 이 편관치살이면은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편관치살에. 그런 면에서 유승민 씨 이 사주는 굉장히 에고이스트라도 볼 수 있어요. 왜? 관이 너무 강하니까. 자, 관이 적당히 못한다?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데, 관이 너무 크면 어떡하다? 약간의 열등감이 작용하고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옳은데 왜 저럴까라고 당당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주 형국이다. 이 대운이 그나마 좋아서 버티는 거죠. 대운이 좋아서. 올해 신축년이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다. 그렇지만 내년은 괜찮습니다. 이민년은 오화대운이고 이민이기 때문에 내년 운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유승민 씨와 이준석 씨의 그 사이를 본다면은, 관계성을 본다면은, 제가 이때 얘기했죠. 일간이 유승민은 갑목, 이준석은 기토입니다. 그 뭐다? 갑기합으로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사이가 오케이다. 자, 두 번째 궁합보는 유서가 뭐냐? 유승민 씨의 용신은 수목이거든요. 이준석이가 여기 보시면 목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편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달되어 있고, 또 용신도 불인데 이렇게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주는 제가 볼 때 편관치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용신이 보다 바로 금입니다. 용신금. 그 때문에 올해 신축년에 신금에서 지금 난리치는 거죠. 운이 좋아서. 근데 이준석이는 내년부터 운은 별로예요. 이민 개묘 이렇게 나가서. 어쨌든 올해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용신은 금입니다. 금. 식상 제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승민이하고 또 관계가 또 오케이예요. 서로 간의 용신을 같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유승민의 운 자체는 대운이 그대로 흘러가고, 세운도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을사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편이. 사만 좀 별로고. 어쨌든 5대운, 앞으로 대운 5년 그런 대로 괜찮다 보여지고, 내년 이민 개묘도 사실은 수목이 운이니까 뭐 그런 대로 되는데, 자, 이준석 씨는 내년에 이민이 오면은 좀 별로다. 관이 강해서 문제인데, 관이 운이 오니까 내년엔 좀 별로입니다. 이준석이 경우는. 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한간에서 걱정한 대로 이준석과 유승민의 관계는 밀착되어 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사주상으로 보면 두 분이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또 한간의 우려는 뭐냐면,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사실은 그렇고 그런 관계고, 그리고 이준석은 유승민이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 유승민이를 이렇게 추대하면서 적절하게 윤석열을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지 않겠냐를 아마 우파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당의 입당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은 마크롱처럼 조금 더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이미 더불당의 이중대로 너무 많이 퇴색돼 있거든요. 너무 많이 문제가 많아요. 더불당 자체가.
죄송합니다. 더불당 아니면 국민힘당 자체가 이미 더불당 이중대로 저는 그 선명성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조직원, 구성원들, 그 의원들조차도 몇몇 분들 빼놓고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다. 사실 이번에 이준석 씨가 돌풍 일으킨 또 배경은 뭐냐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경원 씨라든가 주호영 씨 같은 사람들이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두 분들에서 절대 개인적 사감은 없어요. 단지 내가 혹시 뭐냐면 두 사람은 그동안 기득권자로서 충분히 권력을 누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 예를 들어도 충분히 권력을 누려오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죠. 근데도 부정선거 얘기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서울시장 선거 후보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이제 은퇴를 선언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서울시장 후보 떨어지면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놈의 권력이 뭔지 또 한번 권력을 잡고 싶어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 얘기죠. 그리고 주호영 씨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도 권력의 단맛을 다 충분히 봤어요. 제가 꿀도 다 빨고 그리고 주호영 씨가 대표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온건한 사람이어서 이 정권 교체를 담당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2등 3등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한 팀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절망감이냐? 저 진짜 구닥다리, 저 인간들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준석과 나경원과 주호영을 볼 때 정말 할 수 없이 이준석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래도 이준석은 이렇든 저렇든 나이도 젊고 뭔지 모르지만 이준석이가 되면 국민힘당 뭐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나경원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하다. 권력욕이 지나치다. 이렇게 권력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 수 있고 이렇게 추할까라는 생각 들 거고 주호를 보면 매가리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가는 거니까 제가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국민힘당이 너무 사람이 없구나. 예.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 유승민과 윤석의 궁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 당연히 유승민을 밀 거라 보고 있어요. 유승민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 씨가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언론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당에서 탄핵파와 손잡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뭐 일리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씨는 그래도 촉이 좋은 분이니까 그리고 처가되는 김건희 씨도 그 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승민 씨는 간목이고 윤석열 씨는 경금이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 좋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대권 후보가 윤석열 씨가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만일에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이 나왔고 윤석열이 나왔다 하면 윤석열이 무조건 이깁니다. 윤석열 씨가.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강원도와 충청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유승민 씨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당으로 이게 좁혀진다면 무대가 이건 좀 다르다 얘기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농구하는 분인데면은 유승민이가 어드밴티지를 들고 올라올 거고 국민의힘 자체가 상당수가 바른미래에서 편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포섭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쉽지 않은 그 길을 갈 수도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아마 우파도 갖고 저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좀 걱정은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사주 보면 쥐가 많아요. 자자가. 근데 7월에 이제 가부 아닙니까? 그럼 좌우충이 나서 좀 부담 좀 스러워요. 다행히 C가 미라서 파이널리하게 조금은 낫지 않냐 보여지고 파이널리하게. 그리고 이제 을미인데 을미도 좋아요. 근데 유승민 씨보다 올해 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운으로 봐서는 윤석열 씨가 무난히 설사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무난히 대권 후보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인생에서. 방심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선거라는 건요. 제가 누추했지만 개인의 운보다는 뭐다? 물상입니다. 물상. 물상론 입장에서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또 더불당 이중되니까 더불당의 또 간자 뭐죠? 스파이죠. 더불당의 스파이들이 국민 안에 있는 더불당의 스파이들과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우고 뭔가 왜 있지 않습니까? 김대엽처럼 그렇죠?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면서 이회창 씨를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김대엽이란 하찮은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하반기에 그런 걸 획책을 했을 때 그러면 물상에서는 이게 뭐 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전이 강원도 충청도도는 어떤 그런 게임의 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작다 이게 무대가. 작은 무대에서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심해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 윤희숙이란 분이 제가 사주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분이 왜 국힘당 들어가 있는지 조금 걱정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힘당 버리고 새롭게 딱 하면은 국힘당이 해체되면서 일로 들어온다고 봤거든. 새 당으로. 근데 이렇든 뭐 윤석열 씨 사주를 보면은 그 촉이 대단하고 또 처되는 분의 촉도 강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묘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묘안이.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 윤석열 씨 운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도 윤석열 씨가 국힘당의 대권 후보 되는데 큰 지장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말의 우려는 좀 하고 있다. 자, 그럴 경우 이래서 윤석열 씨가 고려해야 될 거는 만일에 이준석이가 굉장히 교활한 친구거든요. 원래 기토는 교활합니다. 기토. 근데 굉장히 교활하거든. 나름대로. 똑같아요. 둘이. 여기도 평간시사 발달하고 여기도 평간시사 발달하고. 같은 성향의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해방이 너무서 뭔가가 찝찝했을 때는 저는 윤석열 씨 쪽에서는 어떤 명분을 하나는 쥐고 있어야겠다. 어떤 명분이냐? 하시라도 국민당 입당하겠다는 그런 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대 개인, 회사 대 회사가 합의서를 쓸 때는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합의한다. 그러나 이럴 때는 안 한다.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 조건, 컨디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but 우리는 국민의힘당에 입당한다. 할 거다. but 그러나 어떨 때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하나 정도는 갖춰놓지 않겠느냐는 게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